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앞으로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야권이 단합해야만이 우리가 총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고 그래야만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든 이 실책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며칠간의 시간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탈당 사태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야권이 지금 분열된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야권의 분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다시 저 사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실한 소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이 당에 와가지고서 소위 패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씻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패권 정치가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에 지나치게 현실성 없는 진보를 갖다가 내걸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 양 생각하던 이러한 측면에서도 저는 현실성 없는 진보 정책이라는 것은 이 당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다가 지금 실행을 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야권이 단합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정당을 어느 정당 못지않게 당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려고서 끊임없이 노력을 갖다 했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우리 당에 동참을 갖다 하실 것 같으면 자기의 능력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갖다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경제 상황을 갖다가 방치할 것 같으면 우리도 일본이 겪는 잃어버린 20년 내지 잃어버린 25년을 갖다가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희 포용적 성장, 더불어 성장, 이를 위한 경제민주화, 이것이 왜 이러한 얘기를 갖다 시작을 했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본과 같은 그런 소위 장기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던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의 경제정책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야권이 단합해서 여소야대의 현상을 갖다가 만들고 여소야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닿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이러한 점들을 각별히 유념하여서 저희 제2의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개성공단의 폐쇄 제출 이후의 사후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불똥이 힘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남측의 근로자로 구성된 개성공단 근로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남측 근로자 2천여 명 가운데 약 90%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책으로 입주기업들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우려된다면서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누차 경고해왔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폐쇄 후폭풍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2주 전 국회 연설을 통해서 개성공단 폐업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기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은 다른 모든 공약들처럼 휴지 조각이 바로 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주로 단순 노동집약형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남측 근로자 역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5,500억 원을 그나마 대출 형식으로 마련해 놓았다고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수방관하는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북한을 옥죄일 수만 있다면 경제를 망쳐도 상관없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는 태도 제발 버리셔야 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폭정을 중단시킬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자신의 자살골로 교통받는 국민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야기한 피해를 줄이고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리플 부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두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후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다를 반복합니다.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국회에 와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양치기 소년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사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는 후퇴를 하는데 2월 소비자 물가 가운데 양파가 무려 118%가 오르고 배추가 66%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의식주 가운데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이런 배추값, 양파, 배추, 채소 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이 얼만큼 장보기가 힘들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지수입니다. 이러한 경기 전반적인 둔화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바보야, 문제는 바로 경제야, 이것입니다. 경제 부진,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법안이 박승춘 보훈처장의 지각 출석 문제 때문에 처리되지 못해서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큽니다. 국가유공자 보훈 단체들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찌었다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법안의 그 연혁을 살펴보면 이것이 85년도에 제정이 돼서 그냥 이름만 있었던 보훈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게끔, 복지의 개념이 돌아가게끔 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입니다. 가장 크게 개정이 됐던 것이 2000년도 월남전을 포함한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 기본 법안.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월남전 참전 군인에게 참전 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이 처음 도입이 됐고, 2004년도에는 무공수훈자의 영예수당 지급 개시를 종전 65세에서 60세로 인하하는 등 무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14차례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희 그 민주화 정권이 그만큼 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해줬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옛말에 어렵게 자라고 구박받고 자란 자식이 나중에 커서 효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계신 그 어르신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에 때때로 많은 구박을 하시고 야단도 많이 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박받으면 구박받을수록 야단 맞으면 야단을 맞을수록 애국복지법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저희가 예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곧 애국심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지난 3년간의 활동을 묶은 을지로위원회 활동백서 정치의 중심에 삶을 두다라는 책을 오늘 정식 출간했습니다. 이 백서는 지난 3년간 쉼없이 달려온 을지로위원회 활동 기록이며 우리 사회의 을들과 눈물의 연대를 만들어온 민생록입니다. 지난 천일간 960회가 넘는 현장 방문, 기자회견, 간담회, 토론회, 사례 발표, 법률 상담 등이 을지로위원회의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62건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방문만 126회에 이르고 거리로는 총 13,057km, 지구 둘레 3분의 1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을지로 백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야만적인 사회인가를 고발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 등의 골목 상권은 대규모 유통 자본이 소유한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의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대리점과 가맹점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노예 계약과 다를 바 없는 불공정한 계약에 묶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 편취,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어렵게 일군 사업을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질서로 재편된 경제구조는 비정규직, 간접 고용을 대폭 양산해 이 나라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비정규직으로 채웠습니다. 공공기관 역시 기관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노동자들을 한낱 부풍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만나왔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파탄된 처참한 우리 사회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을지로 백서는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고 불공정과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민주당 집권 10년간 그리고 그 이후 야당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기득권에 안주하여 대다수 고통받는 시민의 삶과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민생을 말로만 해왔을 뿐 발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정당의 일개위원회에 불과하지만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새로운 정당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천일은 정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정당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 당이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 해답이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정치이며 해결책 또한 정치입니다.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백서의 발간으로 19대 3년간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과 고민이 그대로 20대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니 더욱 강화 발전해서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는 정치의 본래적 모습이 민주개혁 진영의 중심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체가 되어
좌절 없는 세상, 힘이 되는 정치가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가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도 정치가 희망이다. 정치의 중심에 사람의 삶을 두어야 한다는 을지로위원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20대 총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